안녕하세요.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다소 불편할 순 있지만 이 중 하나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사건이 최근 사실상 해결 국면으로 들어선 것을 보면 역시 많은 분들의 조그마한 관심만이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3번 극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 암매장 살인사건. 1991년 3월 대구 성서초에 재학 중이던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군이 대구시 달서구 와룡산으로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최초에는 가출로 생각해서 수사 진행이 늦어진 게 무엇보다도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괴 정도로 판단했기에 적극적 수사가 늦은 것도 미제로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개구리 소년 5명의 유골은 2002년 9월 26일 발견되는데 달서구 용산동 신축 공사장 뒤편 500여 미터 와룡산 4부 능선에서 등산객이 유골과 신발 등을 발견,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발굴 작업을 벌여 유골 5구와 주위에서 어린이용 신발 4켤레, 손목시계, 운동복 등 옷까지 10여 점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것은 총탄과 소매가 매듭지어진 옷까지 유골의 두개골에서 함몰 흔적과 구멍 등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골을 감정한 경북대 법의학팀은 개구리 소년이 유골 현장에서 살해된 뒤 암매장됐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골들을 감정한 결과 아이들 중 가장 힘이 세고 나이가 많은 맏형인 우철원 군은 두개골에 찍힌 상흔만 무려 25군데나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소년들보다 범인에게 더 맹렬히 저항하다 본보기로 크게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종식군의 왼팔이 골절된 것은 범인이 소년들을 뒤에서 붙잡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내려쳤다는 가정하에 왼팔을 먼저 들어서 막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오른손잡이며 소년들의 좌측 두개골에 나타난 상흔들만 봐도 우측에서 위아래로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영규군의 옷소매와 단추는 찢어져 있었으며 강한 물리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매듭 역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위해 묶은 것이고 찬인군과 호연군에게는 특별한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소년들이 차례로 희생되고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교살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연인원 32만여 명을 투입,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는데 이 사건은 이후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개구리 소년 찾기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이형호 유괴 사건은 1991년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살던 이형호 군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유괴되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형호 군은 1991년 3월 13일 잠실대교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손이 스카프와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고 사이는 코와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죠. 부검 결과 위에서 나온 음식물이 유괴 당일 친구 집에서 먹은 점심으로 판명되어 유괴 직후 바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납치범은 상당히 똑똑하게도 경찰의 미행과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치밀하게 움직이며 경찰의 어리석고 무능했던 수사 방식을 완전히 희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수사를 지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 씨라는 사람으로 이형호의 생모 쪽 사책 동생으로 당시 만 29세였습니다. 이형호 군의 아버지는 이모 씨와 사이가 굉장히 나빴던 데다 당시 무직 상태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다고 했었고
범인은 이형호의 조부가 자산가이므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냐는 등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 씨에 대한 의심은 증폭되었었는데 이후 뚜렷한 증거 부족으로 결국 무혐의로 풀려는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의 협박 전화를 통해 확인된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도 출신의 30대 전후의 남자로 추정되었고, 범인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부터 16일 동안 50여 차례의 전화 통화와 10차례의 메모지로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했는데, 범인은 피해자 부모에게 카폰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서울 시내 곳곳을 약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는데, 아직도 이형호 군의 살인자는 잡히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춘재 화상연쇄 살인사건. 화상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 읍사무소 반경 3km 내 4개의 읍면에서 13세에서 71세 여성 10명이 끔찍하게 살해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살해 수법은 대부분 스타킹이나 양말 등 피해자의 옷가지가 이용되었으며 끈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교살이 7건, 손 등 신체 부위로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액살이 2건이고 이 중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한 극악무도한 케이스가 4건이었습니다. 수사에 동원된 경찰 연인원이 205만여 명으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수사 대상자 21,280명, 지문대조 4116명 등 각종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첫 사건 발생 후 만으로 33년 만에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이춘재 씨를 특정하면서 현재 일단락 중입니다. 오늘은 산문극장에서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절대 잡힐 것 같지 않던 미제 사건 중 이춘재 사건은 결국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2건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나머지 2건도 꼭 해결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봅니다. 밝은 달빛이었습니다.